오늘 우리 티봉이가 좀 지각해서 출근했죠? 사원증 똑바로 메고 자 청취자들께 인사드릴게요. 저희 18일까지 청취율 조사하는 기간에 오늘 방송에서 이 단어가 마음에 남았다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우리 티봉이 보내드릴게요. 티봉이 인기 되게 많거든요. 자, 티봉이 똑바로 서 있고 저희 같이 오늘도 끝까지 방송합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전시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돈을 대서 진행을 했던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그거 생각나실 거예요. PGA나 DP에서 거기 출전하면 못 올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상금이 워낙 많아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문화, 예술, 체육 이쪽에 왜 이렇게 돈을 쓰는 걸까요?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 예술발전소 활짝 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표님,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규모의 문화산업을 지금 키우려고 한다. 전시도 기획한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문화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이제 설립할 계획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북서부 지역인 아룰라 사막지대라는 곳에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활용해서 좀 엄청난 규모의 블록버스터급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우디가 이제 체육 분야도 그렇고 문화예술 분야에 이렇게 자본을 투입한 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실권을 행사한 뒤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꾸준히 투자를 늘려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이번에 사업을 진행할 사업지대가 여의도 13배 넓이의 사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수조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제임스 터렐 그리고 마이클 하이저라고 하는 두 명의 현대미술 작가가 각각 5점의 작품을 전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가들이 현대미술 쪽에서는 꽤나 유명하기는 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여의도 13배 넓이의 사막에다가 작품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5점만 한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 좀 궁금증이 많이 나왔죠. 여의도의 13배, 여의도 되게 크거든요. 네. 여의도 13배 수조원을 들여서 작품은 딱 5점을? 일단 제임스 털의 마이클 하이저, 저는 초면이거든요. 네. 어떤 분들인가요? 우선 제임스 터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하고 굉장히 친숙한 작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 터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 지방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 작가인 이경림 씨랑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터렐 같은 경우에 원래 직업은 비행사였었는데요. 하늘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빛이 변화하는 하늘의 모습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에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빛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을 활용하기도 하고 인공적인 빛을 만들어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 터렐 작품들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래도록 보고 있으면 서서히 색깔이 변하면서 정말 노을이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품 외에 다른 빛, 뭐 휴대폰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터렐의 작품을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전용관이 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용관이 있는 곳도 있는데 전용관까지 설계해가면서 터렐 작품을 전시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없는 거고, 그만큼 인지도도 조금 낮은 편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이전에 경제발전소에서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뮤지엄산이라고 하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해 있는 곳에 제임스 터렐 전용관이 있습니다. 네, 뮤지엄산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경관이나 박물관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네. 한 번쯤 꼭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본 그 작품이 이 양반 작품이었네요. 그렇군요.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 예술적 가치를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금액부터 보면요. 평균적인 터렐의 작품 가격은 2억 7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호기롭게 산 거 치고는 별로 안 비싼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정확한 작품 가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부터 설계해서 작품을 선보여야 하다 보니까 건축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실제 가격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터렐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조금 따져보자면 빛을 이용해서 작품을 주로 선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술에서 이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한 개념이기는 했지만 항상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늘 조연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혹은 작가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빛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네. 좀 검증하는 수단이었었는데 터렐 작품은 이제 빛을 주연으로 끌고 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빛을 통제해서 보는 사람에게 거의 비슷한 감동을 주고 싶다는 그 의도가 전달이 되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잖아요. 관람객의 관람 매너도 필요할 테고 그런 시도를 하는 작가가 있었다. 제임스 터렐 말고 함께 작업하는 또 다른 작가, 이 마이클 하이저,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요? 마이클 하이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작업을 많이 선보이는 작가인데요. 미술 쪽에서는 대지미술가라고 합니다. 흙 그리고 돌이라든지 대지 같은 자연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작가인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부유하는 돌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부유? 뜬다는 네. 뜻입니까? 네, 돌이 떠오르는 작업인데요. 근데 이 돌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40톤짜리 돌이고 높이가 7m 정도가 된다고 해요. 340톤짜리 돌을 띄우는 거예요, 정말? 네. 그게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저 같은 경우에 이 작품을 구상한 거는 꽤 일찍이었는데 이 340톤짜리 돌을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38년 동안 돌을 찾아다녔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돌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돌을 옮길 차를 특수 제작하는데 또 5년이 걸렸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한진에서 이 차를 제작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작품이 설치될 돌을 띄워야 될 공간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미술관에서 특별한 공간을 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돌을 공중에 띄워서 미술 작품으로서 관객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한화 약 120억 원 정도. 야, 아니 이 정도 작업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후원하는 그룹이 네.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지미술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후원을 받기도 하고 기업의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지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흙이라든지 돌 이렇게 대지를 이용하는 작업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작업들이 많아요. 하이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유하는 돌뿐만이 아니라 헬기를 타고 감상해야 되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 작업을 선보이는 대지미술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러 갈 때도 티켓값이 비싸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이클 하이저의 작품 가치 얼마입니까? 마이클 하이저의 대지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21년도 소더비 뉴욕 경매에서 페인팅 작업 그러니까 회화 작업이 14억 원 정도에 낙찰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서 놀랄 만한 감탄할 만한 그 대지미술 작품들은 터렐하고 같은 이유로 좀 정확한 가격은 알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지미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출발이 예술 자체가 너무 상업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팔 수 없는 예술을 선보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대지미술의 작품 가격을 따지려 들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유투의 노래 같은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락밴드들 중에는 이런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아예 노래 제목 그렇게 짓는 그룹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작업 같은데 사우디는 이 두 작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설치 이제 함께 하기로 한 작가들 작품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 조각 작품 혹은 설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미술 시장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각 작품이나 설치 작품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각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액자에 담겨 있는 그림 작업보다 면적도 더 많이 차지하고 때로는 작품을 선보일 공간을 특별히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하기도
페인팅 작업보다는 까다롭고 보관하기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좀 잘 안 팔리는데 소비가 적다 보니까 관객한테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현대미술 조각작품 떠올렸을 때 5개 대보라고 하면 사실 잘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세 번째 밑으로는 어려운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팔리지 않는 작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이런 초대형 작업들을 산 것은 규모 면에서 압도하겠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시각적인 효과로. 네, 알겠어요. 그러면 큰 작품이고 이게 웬만한 후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작품이니까 돈이 있는 사우디가 지원을 해서 전시를 한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우디는 왜 전시를 기획하고 그러면서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는 다른 작품들도 많이 사들였었는데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사우디가 예전에 저희 경제발전소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현대미술 경매 거래를 통해서 최고가에 낙찰됐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살바도르 문디라는 네. 작업 있잖아요. 5,800억 원대. 그 작업을 이제 구매할 때 낙찰자의 신원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왕세자일 것이다라는 설이 유력했어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문화적으로 미술 자본 확대에 많이 좀 시도를 들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우디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자국 반체제 언론인을 살해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런 논란들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 막 5,800억 원짜리 작품 이제 전시하겠다. 이 대지미술가 작품들 전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해결되지도 않고 본인들의 문화자본을 확대하겠다고라는 의문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참여 작가들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이 된 이슈들만 좀 해결이 되면 사우디가 이번에 만들 문화 공간이 좀 아트 러버들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상 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에 반체제 언론인을 살해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졌다가 기름값이 워낙 급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또 가서 어르고 달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이런 전시를 기획했다. 이게 비판의 핵심인 거군요. 네. 앞으로 사우디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술 시장에서 그동안 사들였던 그림 또 앞으로의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작가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요즘 고민스럽기도 해요. 네. 어때요?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이전의 미술사에서 찾자면은 세계 유명 미술관에 좀 약탈품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불법적으로 빼앗아 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긴 했지만 또 그 가치가 커서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술관에서 어느 정도 자본과 명성을 쌓은 후에 최근에는 다시 돌려주고 있어요. 이 작업들을.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나 논란들의 인지를 정확히 하고 있고 해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이 작품들이 선보일 가치들 혹은 만들어낼 파급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누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예술과 돈이란 참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피렌체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들도 보면 한 가문이 우리가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싶다 해서 세운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 이런 걸 좀 잠재우고 싶어서 세운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예술시장.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